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조명 가게를 드라마만 보고 웹툰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김대명 배우가 맡은 김상훈의 역할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상훈과 형사는 강풀 웹툰 아파트에 처음 나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강풀 작가님이 드라마 대본을 쓰면서 두 사람의 등장을 조명 가게로 옮겨오셨더라고요. 사실 조명 가게에는 지금 무빙 시즌2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김상훈과 형사, 문경사인데요. 조명가게 3회에서는 CCTV를 보여주는 문경사의 손바닥에 있는 화상 상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엄청난 떡밥이거든요. 무빙 시즌2에서 문경사가 무빙의 초능력자들을 돕는 엄청난 조력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눈이 이상한 김상훈의 정체와 추후 형사 배성우가 김상훈에 의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형사는 암사동에서 사망한 노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노인의 얼굴이 심근경색치고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고 주변에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으며 이런 표정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노인은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어요. 꼭 죽을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또한 TV는 다시 보기 기능이 켜져 있었는데요. 문제는 오른손잡이인 노인의 왼쪽에 TV 리모컨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형사는 왼손잡이인 누군가가 노인의 집에 찾아와 그를 죽였다고 추측하죠. 형사는 습관처럼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켜는데요. 형사는 노인의 집 문 앞에 철가방 자국을 보고 온 동네 중국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수 식당을 찾아 들어간 형사는 식당 사장 김상훈을 보게 되죠. 사망한 노인의 집 근처에서 김상훈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기에 김상훈은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오며 김상훈은 혐의를 벗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형사는 노인의 핸드폰에 짜장면을 주문한 발신 내역이 없었기에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짜장면 배달을 하러 간 김상훈이 노인을 죽인 범인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경고합니다. 한 달 후 형사는 식당 사장이 스쿠터를 타고 한 여자를 뒤쫓는 걸 목격하고 식당 사장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근데 사장이 뒤쫓던 여자는 스토커의 방화로 죽은 이은혜였습니다. 즉 귀신이었다는 거죠. 식당 사장은 형사에게 저 여자가 보이냐고 물으며 마치 고양이 같은 노란 눈빛을 형령하게 떴는데요. 김상훈의 정체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는 사람의 남은 수명과 죽는 방식을 알 수 있고 귀신을 볼 수 있는데요. 저승사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다 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승사자는 두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승에 남아 떠도는 귀신들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저승사자는 이승을 떠돌고 있는 영혼들이 미련이 남지 않게 편안하게 떠나도록 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훈은 억울하게 죽은 이은혜가 이승을 떠돌자 그녀를 잡아 저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스쿠터를 타고 이은혜의 혼을 쫓고 있었던 거였죠. 저승사자의 임무 두 번째는 주어진 수명대로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김상훈은 이미 주어진 수명이 끝났는데도 살아있는 암사동 노인을 찾아가 그를 저승으로 보낸 거였죠. 김상훈이 사람 또는 귀신을 저승으로 보내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훈의 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몸에 핏줄이 서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거였죠. 저승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저승사자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저승사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저승사자는 뭔가 하나의 능력치 같은 거라서 이전 저승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다음 저승사자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 손을 잡고 눈을 보면 능력치는 이전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저승사자가 본인이 죽기 전에 아무에게나 저승사자 능력을 넘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니 저승사자가 죽는다고?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강풀 유니버스의 저승사자는 그냥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영생의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렇게 저승사자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을 전달해야만 했죠. 형사는 김상훈에게 저승사자의 능력을 전달받아 저승사자가 되는 인물인데요. 스쿠터를 타고 이은혜를 뒤쫓던 김상훈을 발견한 형사는 김상훈을 덮쳤고 몸싸움을 하던 두 사람을 향해 어떤 불빛이 돌진했습니다. 아마 차가 두 사람을 덮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형사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에 코마 상태로 누워있게 됐고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김상훈은 상태가 심각해서 다른 집중치료실에 누워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사고를 당하기 직전 형사는 김상훈의 노란 눈을 보았는데요. 이때 김상훈이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형사에게 자신의 저승사자 능력을 넘겨줘 버린 것 같아요. 물론 형사는 아직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요. 강풀 유니버스에는 총 6명의 저승사자가 등장하는데요. 형사와 김상훈은 눈으로 사람을 보내버리는 저승사자이기에 평소에는 선글라스를 써서 눈을 가리고 다닙니다. 또한 웹툰 어게인에 나오는 저승사자 박태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보내버릴 수 있기에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고 모니터에 타자를 쳐 대화를 나누죠. 박태민은 자신을 죽이러 온 저승사자를 죽이고 그의 능력을 직접 뺏었어요. 또한 웹툰 타이밍에 나오는 저승사자 백형식은 손을 잡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기에 평소에는 장갑을 끼고 다니는데요. 웹툰 타이밍에 등장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강민혁의 아내가 결혼 전에 백형식에게 저승사자 능력을 줬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도 저승사자 능력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조명가게가 있는 이곳은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다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저승에 잘못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명가게에서는 저승으로 잘못 넘어온 사람들에게 정구를 주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인 조명가게에 홀린 듯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형사는 조명가게에서 원영에게 정보를 받아 다시 의식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김상훈에게 받은 저승사자 능력이 발현되겠죠. 형사는 자신의 책상에 한 여학생의 증명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이 학생을 죽인 범인은 찾았으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잖아요. 형사는 동료 형사에게 해결할 것이 남았으면 미결이라며 미결과 종결을 헷갈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저승사자가 된 형사는 또 다른 미결 사건들을 종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된 건데요. 죽어야 할 사람을 찾아가 삶을 회수하고 저승으로 보내는 일을 함과 동시에 삶이 종결되었으나 그 어떤 미련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한 죽어서도 미결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거두어 저승으로 돌려보내게 되겠죠. 또한 형사는 시신을 찾지 못한 죽은 여학생의 혼을 만나게 될 테고 그 여학생과 대화를 하여 시신을 찾은 후 학생을 저승으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